이번 여정은 하루 일찍 시작합니다. 전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내일 오전 출발편인데 내일 새로 바뀐 대한항공 라운지도 들르고 전설의 기제, 하늘의 여왕 보잉 747을 탈 생각하니까 설레서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하루 자기로 했어요. 보잉 747 기제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전 세계 항공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전설적인 기종이기도 한데요.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던 보잉 747 기제는 점차 항공업계에서 퇴역하고 있지만 마지막 시리즈인 보잉 747-8은 아직 대한항공에서 만나볼 수 있었어요. 퇴역 전 탑승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이번 여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볼게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추워. 공항 도착. 일요일 저녁이라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낮과 다른 공항의 차분한 분위기를 천천히 느껴보고요. 전광판을 보면서 제가 탈 비행편도 확인합니다. 제가 탑승한 날인 2025년 10월 26일부터 인천 홍콩 노선의 편명이 KE171에서 KE2001로 변경되었는데요. 같은 날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 지역, 일본 노선 편명도 3자리에서 4자리로 대거 조정되었는데요. 아직 저에겐 좀 낯선 느낌입니다. 제가 탑승한 KE2001편은 인천국제공항을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해서 홍콩국제공항에 현지 시각 오전 11시 20분에 도착하는 항공편입니다. 비행거리는 약 2066km, 1283마일, 예상 비행시간은 4시간 10분이었지만 실제 운항시간은 3시간 13분이었어요. 대한항공은 짐이 없으면 셀프 체크인을 하고 바로 출국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짐을 붙여야 해서 다음날 카운터 오픈 시간을 미리 확인해뒀습니다. 비즈니스 이용하시면 그것이 아니시니까 나세요. 지금 최대 3,000만 원. 오전 5시 반에 카운터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항공 라운지 3곳을 다 가기엔 무리겠다 싶더라고요. 공항에서 노숙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 지하에 있는 캡슐 호텔로 왔습니다. 다라큐 호텔이 온라인에서는 객실이 없다고 떠도 전화하면 남는 방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하세요. 딱 침대만 있는 구조. 와우.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여기서 하룻밤 쉬고 다음날 다시 A 카운터로 왔습니다. 근데 오픈 시간에 도착하니까 줄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보통 출발 3시간 전에 카운터가 오픈한다고 하지만 우선 체크인 혜택이 무색할 정도로 체크인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면세품 인도할 게 있다면 라운지를 넉넉하게 즐기긴 어렵겠더라고요. 출국장 1번보다 2번이 더 한산하고 2번이 동편 쪽과도 가까워서 저는 2번에서 심사를 빠르게 받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리뉴얼된 대한항공 라운지에 들렀는데요. 호텔 라운지 인테리어와 그랜드하얏트 셰프가 직접 조리해주는 라이브 스테이션의 핵심인 프레스티지 동편 우측 라운지,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공항과 함께 어우러지는 넓은 개방감이 매력적인 프레스티지 가든 동편 라운지까지 모두 둘러봤는데요. 이 라운지 분량이 꽤 돼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대한항공의 밥집과 카페라고 불릴 수 있는 두 라운지는 위 카드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시간만 넉넉했다면 더 오래 즐기고 싶었지만 또 다음 여정이 있으니까요. 저는 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제가 탑승한 항공기 대한항공의 보잉 747-8I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앞부분 상단 어퍼덱 실루엣만 봐도 이미 보잉 747이라는 걸 바로 딱 알아볼 수 있고요. 2016년에 도입된 9년 된 기제입니다. 최초의 광동체로 비행기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게이트를 지나서 비행기와 연결된 보딩 브릿지가 보이는 순간 진짜 보잉 747을 타긴 타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퍼스트 비즈니스 탑승교를 통해 기내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서 2층으로 가시면
대한항공 보잉 747 프레스티지 클래스를 탄다면 아무따 어퍼댓 아무따 18J에 앉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층이요. 2층이세요? 2층 전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라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고 18열은 앞 공간이 넓어 개방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18J로 좌석 사수했고요. 기대감을 안고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 올라오자마자 받은 첫인상은 천장이 낮고 아늑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18열 앞이 비상구라 좌석 배치가 없어서 여유 있는 공간이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세이프티 카드 인증해주고요. 보잉 747-8I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웅장해집니다. 이 기제는 프레스티지 스위트 1.0 좌석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4개의 창문을 독차지할 수 있는 넓은 좌석 간격, 한 좌석당 넉넉하게 확보된 공간이 특징이죠. 스위트 1.0 좌석이 2.0 좌석보다 좋다고 평가되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말 크고 많고 넉넉한 수납 공간, 이거 진짜 독보적인데요. 특히 창측 좌석 바로 옆 수납 공간에 레디백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큰 수납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버헤드빈을 굳이 손을 뻗어 쓰지 않아도 돼서 전 너무 편했어요. 이게 창측 좌석을 꼭 사수해야 하는 이유도 될 것 같네요. 좌석 시트는 리뉴얼한 블랙 컬러의 신규 시트로 교체되어 있었고요. 조각부 패턴의 시트와 머리 쪽 탄탄한 가죽 쿠션이 돋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 독서등이에요. 생수는 작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었고 이착륙, 릴렉스, 풀플랫 3단계 모드와 세밀한 좌석 조정 버튼, 좌석 파티션과 독서등 버튼까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좌석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모니터 컨트롤이 있어서 멀리서도 편하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어요. 좌석 모니터는 18인치 LC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방뷰와 탑뷰 카메라로 실시간 하늘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요. AVOD 컨텐츠도 다양하고 업데이트도 빨라서 저는 F1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마음이 더 웅장해지는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3D 맵이랑 오디오는 멀티태스킹이 되거든요. 저는 항상 비행할 때 지도 멍 때리면서 최애플리를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는 편이에요. 좌석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있긴 하지만 9년 된 기재니까요. 좌석 앞쪽엔 멀티 아울렛이 있어서 비행 중 전자기기 충전을 편하게 했고요. 시트 위에는 기본적으로 쿠션 겸 베개, 담요, 헤드폰, 생수,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탑승에서는 담요와 베개가 모두 새 제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는데요. 베개 커버는 그레이 컬러로 변경됐고 촉감도 기존의 말랑한 느낌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바뀌었습니다. 담요는 프랑스 프리미엄 친구 브랜드 프레떼와 협업한 제품으로 텍스처는 타월과 비슷하게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었습니다. 새로 바뀐 슬리퍼도 산뜻한 촉감이 항상 좋아서 만족하고 있고요. 헤드폰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꽤 훌륭합니다. 이제 기내식 메뉴를 살펴봅니다. 출국 전에 사전 주문을 해뒀는데요. 앱에서 보니까 메뉴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더라고요. 특히 한식, 채식 메뉴가 강화돼서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옵션들이 많아 보여서 맛이 더 궁금해졌어요. 전 이번에 대한항공이 야심차게 선보인 양갈비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사전 주문하지 않아도 기내에서 바로 기내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라이트 파인 다이닝이라고 적힌 메뉴북을 열어보면요. 조각부 문양과 함께 웰컴 메시지가 먼저 보이는데요. 비행 시간에 따라 구성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내식은 보통 샐러드와 같은 전체, 수프, 한식과 육류, 파스타 등의 서양식 옵션의 메인 요리, 그리고 디저트 순서대로 제공되고 따뜻한 빵도 함께 서빙됩니다. 기내식 메뉴가 나오면서 승무원님이 식사와 함께 와인 드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시잖아요. 그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메인 메뉴와 잘 어울리는 추천 와인을 메뉴 하단에 적어두었는데요. 와인을 잘 모르는 와일못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고를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가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게 샴페인이 막사발에 마셔도 진짜 맛있다는 파이퍼 하이징 레어가 실렸다는 건데요. 이거 진짜 면세점 할인받아도 2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샴페인이거든요. 보통 엔트리급 샴페인 많이 제공되는데 역시 여왕님이라 불리는 기재답게 샴페인 퀄리티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홍콩 노선부터 샴페인이 실리는데요. 이런 샴페인 나오면 정말 행복하죠. 정말 가성비 최고였던 비행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기내식 와인 메뉴 보고 있다가 웰컴 드링크로 샴페인 받았고요. 물론 구워봐도 맛있죠? 항상 주시는 스낵 믹스까지 잘 챙겨뒀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호주 샤르도네, 독일 르슬링 2가지, 레드 와인은 이태리 까베르네 품종 베이스의 블렌딩 와인, 그리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호주 시라즈 와인 2가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늘 제공되는 익숙한 포트 와인 1가지. 칵테일 메뉴는 샴페인으로 만든 키르 로얄, 많이들 좋아하시는 하이볼이 눈에 띕니다. 그 밖에 아페리티프, 스프리츠와 브랜디, 글렌피딕 싱글몰트도 리스트업 되었네요. 맥주 구성도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차나 탄산수, 주스, 커피와 같은 옵션도 있어요. 홍콩 국제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3시간 5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Bao speaking. Welcome aboard Korean Air. This flight is bound for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and our flight time is 3 hours 5 minutes. For your safety, keep your seatbelt fastened while you are seated. Thank you for choosing Korean Air. Please enjoy your flight. 고맙습니다. 홍콩행 대한항공 KE2001편 출입문 닫겠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오늘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여행하시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기내 웰컴 방송이 나오고 기내 안전 비디오도 시청합니다. 휴대 수화물은 머리 위 선반과 앞좌석 아래에 넣어주세요.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Korean Air. 이제 비행기는 푸시백을 하고 활주로로 이동합니다. 또 하나의 보잉 747을 만났네요. 비행기 연료가 연소되면서 기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안전 운항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이륙 후에는 사라질 예정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A330 탈 때도 이륙 전에 연료 냄새 나서 좀 놀랬었는데요. 연료 냄새 나면 좀 무섭긴 하죠. 방송 나와서 안심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저희 비행기 곧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ready for takeoff.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륙할 차례입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올라오면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테이블 매트도 기존과 다르게 그레이 컬러의 스트라이프 텍스처로 바뀌었고요. 하단의 새 로고도 눈에 띕니다. 식사 전에 먼저 핫타올을 받았습니다. 두께감 있는 탄탄한 물티슈 형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3가지 와인을 요청드렸습니다. 파이퍼 하이징 레어 라벨을 보여주신 뒤 샴페인부터 순서대로 서빙되었습니다. 와인은 샴페인, 화이트, 레드 이렇게 3가지를 한꺼번에 받았고요. 샴페인은 프랑스 파이퍼 하이징 레어, 레드 와인은 호주 M 샤프티에 도멘 테를라토, N 샤프티에 리우디 말라코프. 이름 진짜 기네요. 화이트 와인은 호주 레반틴 힐 콜드스트링 가드 샤르도네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 호주 편애하네. 제가 고른 호주 와인들은 가볍게 식사와 함께 곁들이기 좋은 와인들이었어요. 전체 요리는 샐러드로 방울토마토, 루꼴라, 생양파에 올리브오일과 바질 페스토가 곁들여져 나왔습니다. 색감이 정말 예뻤어요. 빵은 3가지 중에 올리브를 선택했습니다. 후추와 소금은 기존엔 작은 식기에 담겨 나왔지만 이제는 일회용으로 제공되는데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번 비행에선 아르마니카사와 협업해서 선보인 새 식기와 와인잔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식기는 하얀 컬러감이 돋보이면서 모던하고 세련된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반짝거리는 새 커트러리에 깔끔한 새 로고 각인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샐러드는 익숙한 맛이었지만 새로운 식기에 담겨 나오니까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호불호 없이 상큼하고 산뜻하게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프는 트러플향 감자 대파 수프로 부드럽고 고소했고 빵까지 찍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버터도 남길 수 없으니까 남은 빵에 얹혀서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요리 다음으로 메인 식사 메뉴가 준비됩니다. 정말 기대했던 사전 주문 메뉴 양갈비가 나왔는데요. 달달하고 짭조름한 소스에 양갈비와 하얀 쌀밥이 함께 곁들여 나옵니다. 양갈비 정말 부드럽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성인 남성분들에게도 충분히 든든할 만큼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메인 요리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홍콩까지 2시간 정도 남았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과일과 차,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녹차와 커피를 모두 요청했는데요.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에서는 녹차를 주문하면 차 명인이 만든 한국 쌍계명차의 녹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녹차가 정말 담백하고 맛있고요. 특히 육류 식사 후에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좋습니다. 먹기 좋게 잘 잘려진 과일도 정말 보기 좋죠. 저는 과일과 차를 즐기면서 모닝캄 매거진을 슬쩍 꺼내봤는데요. 모닝캄 매거진에는 알랭드 보통이 모닝캄 멤버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는데 정말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남은 비행 시간도 매거진과 창밖을 보면서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전 이제 착륙 시간이 가까워져서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요. 전용 화장실이 앞쪽에 2개 위치해 있어서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기체 크기에 비해 꽤 좁은 편이었어요. 키가 크거나 체구가 있으신 분들은 더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기내 화장실이 꼭 넓을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이용했던 A380 화장실은 창문도 있고 꽤 여유로웠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 의외였습니다. 한켠엔 탈취제, 가글, 빗, 일회용 쉐이빙 키트, 바디 크림까지 필요한 어메니티는 잘 갖춰져 있었고요. 특별히 새로운 점은 없었고 향균 탈취제가 있다는 정도가 달라진 부분이었습니다. 전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착륙 준비를 합니다.
지난번 대한항공 탑승 때에는 새로운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을 경험했다가 다시 1.0으로 돌아오니까 넓은 공간감과 개방감에서 큰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창문 4개도 독차지하면서 구름 구경도 실컷 할 수 있었고요. 어퍼덱은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공간이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비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한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전설의 기제 보잉 747을 탑승해 볼 수 있었던 건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거리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샴페인도 프리미엄급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 새로운 식재료에 초점을 맞춘 기내식 리뉴얼 방향도 인상적이었고요. 사전 주문해둔 양갈비를 실제로 맛보니까 그 변화가 잘 담겨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대한항공의 새로운 라운지에서 기내까지 이어진 브랜드 경험도 한몫했는데요. 개편된 기내식과 기내용품이 새로운 CI에 맞게 변화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에 걸맞는 최상의 경험이었고요. 다시 돌이켜봐도 정말 좋은 기억이었어요. 인천 홍콩 노선은 짧지만 이 정도라면 저 다시 탑승하고 싶을 정도였고요. 리턴편은 제가 좋아하는 캐세이 퍼시픽으로 돌아오는데 같은 노선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행기는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해 갑니다. 1년 만에 다시 홍콩에 왔는데 작년엔 공항에서만 있었거든요. 아시죠? 저 캐세이 퍼시픽 라운지 투어하느라 공항에 9시간 있었던 거. 약 1년 반 만에 다시 가는 홍콩이라 이번 여행도 새롭고 기대가 됩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기들을 보니까 홍콩에 잘 도착했다는 게 실감나네요. 돌아올 때 꼭 들러야 할 스카이 브릿지도 보이네요. 벌써 3시간의 비행시간, 짧기도 짧았지만 정말 알차게 즐겼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지만 다음 여정은 계속됩니다. 느스너의 여행 리뷰들을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See you!